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통해서 관절염을 좀 아주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핵심 주장이 뭐냐면 관절염은 뼈의 문제가 아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하고 신진대사, 이 관점에서 관절염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료로 관절염에 대한 기존 생각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통증의 진짜 원인, 이걸 혈액순환이 막히고 또 염증이 생기는 것, 여기서 찾고 있어요. 특히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있잖아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 원리를 아주 핵심 근거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통증이 그냥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에 뭔가 이상 신호가 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미 학계에서도 관절 문제를 좀 신진대사 문제로 봐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자료는 언급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왜 아플 때 본능적으로 막 주무르거나 두드리잖아요. 이것도 결국 막힌 혈액순환을 어떻게든 좀 뚫어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네요. 침이나 찜질 같은 것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도우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근본 해결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염증 발생 과정을 보면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서 출혈이랑 같이 염증 반응이 시작된다고 해요. 이 염증 때문에 혈관 내벽이 좀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은 더 안 좋아지고 결국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막 돌잖아요. 그래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관절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논리예요. 와,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절염 수술 같은 것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그 무릎 관절 수술 후에 감염 문제라던가 아니면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혈액 상태 자체가 문제라서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걸 경고해요. 결국 피가 맑고 염증 수치가 낮아야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잘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 결국 모든 게 혈액순환이랑 신진대사로 이렇게 귀결되는군요. 신진대사가 영양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는 핵심 과정이라면 이게 잘 안 돌아갈 때 단순히 관절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네,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건 곧 혈관이 늙고 회복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자료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비만, 심지어 치매 같은 질환들도 그 뿌리는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질병의 99%가 혈액하고 혈관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좀 과감한 주장까지 인용하고 있어요. 체온 일병의 중요성 얘기도 하면서 이 체온 유지 역시 혈액량이나 순환 속도에 달렸다는 점도 연결짓고요. 여기서 진짜 뭐랄까 판도를 바꿀 만한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바로 산화질소, NO. 자료에서는 이걸 혈관의 수장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아니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연구 결과를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 등 3명의 과학자가 산화질소가 혈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 분자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이 자료는 산화질소가 첫째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둘째로는 염증이나 면역 반응 조절에도 관여하고 심지어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까지 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이걸 기적의 분자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혈관 건강 회복의 열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와,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군요. 특히 아까 20대부터 혈관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60, 70대가 되면 모세혈관의 상당수가 사라진다. 이걸 생각하면 이 산화질소의 역할이 더 크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60, 70대가 되면 20대랑 비교해서 모세혈관의 40%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혈관 건강을 되살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산화질소를 통해서 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게 관절염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 자료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를 좀 정리해보면요. 관절염을 단순히 국소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신적인 혈액순환 장애와 만성 염증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혈관 건강, 특히 기적의 문자라고 불리는 산화질소에서 찾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픈 곳 통증만 잠재우려고 하기보다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 시스템하고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혈관, 혈액, 림프 이쪽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근본적인 접근법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관절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오기 훨씬 전부터 가령 혈관 노화가 시작된다는 그 20대부터 적극적으로 혈관 건강 관리에 힘쓴다면 과연 미래의 우리 모습, 특히 노년기의 활동적인 삶과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